블랙 위도우의 마지막 이야기 모두 재미있게 보셨나요? 엔드게임 속 그녀의 최후를 아는 관객이라면 요동치는 감정선을 안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번 영화. 그런데 어쩐지 다른 마블 영화와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를 보고 놓쳐선 안 될 이 영화의 내적 미덕을 짚어봤습니다. 마블에 몸담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도 내보이지 않은 캐릭터 블랙 위도우는 늘 없어선 안 될 조연으로 활약해왔던 나타샤의 얼굴을 러닝타임 내내 만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팬들에게 생경한 경험을 전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일단 블랙 위도우는 오프닝 초반부에서부터 다른 마블 영화와 때깔이 달라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마블 영화가 아니라 MCU에서 한 발짝 벗어난 듯한 무척 현실적이고 건조하고 서늘한 스파이 장르의 분위기를 다져나가죠. 마블은 늘 솔로 영화를 통해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혀왔습니다. 캐릭터의 성격을 기반으로 솔로 영화의 장르를 구축해왔죠. 나타샤 로마노프, 그녀는 스파이, 암살자로 자란 인간입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캐릭터의 특성을 더 실감나게 살리기 위해 블루 스크린으로 뒤덮인 세트를 벗어나 현실에 발붙이기를 택했습니다. The action in this film is real. 다른 영화들에 비해 범위는 좁아졌지만 기존 마블 영화에서만큼이나 다양한 배경을 오가며 관객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죠. 미국 서부, 쿠바, 노르웨이, 부다페스트, 모로코까지 솔로임에도 지구 곳곳을 오가며 너무 바쁜 블랙 위도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의 특성을 살린 것 치고 액션이 너무 심심한 거 아니냐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다른 멤버들의 솔로 영화와 달리 친구 히어로들이 어떻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섭섭함의 의견도 있고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화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선택과 집중을 잘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나타샤는 레드룸에서 암살자로 훈련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과정이 그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벤져스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당연합니다. 레드룸에서 이용당했고 늘 배신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으니까요. 실드의 요원이 된 이후로는 거대한 사건들에 휘말려왔고 공인이 됐죠. 그런 그녀가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I'm just excited to see the real Black Widow. She's not a classic hero because she has a dark past. 블랙 위도우는 내면을 숨기는 법을 배우며 자라온 나타샤의 속마음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히어로 친구들을 배제하고 인간으로서의 나타샤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영화죠. 때문에 액션보다는 그녀의 심연을 탐구하는 드라마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To let audiences see a side of her that they had never seen before. 물론 정말 거대하고 화려한 액션 장면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슈퍼히어로가 아닌 인간 나타샤 로마노프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저는 블랙 위도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으로는 손색 없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 관객은 나타샤가 그간 어떤 속죄의 여정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무엇이 엔드게임 속 나타샤의 선택을 이끌어왔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Why do you always do that thing? What thing? The pose. It's a fighting pose. You're a total poser. 마블 스튜디오의 가족 영화, 가오갤 같은 정겨운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이제 블랙 위도우도 그 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랙 위도우와 가족, 정말 안 어울리는 키워드인가 동시에 너무나도 캐릭터의 특성과 잘 들어맞는 장르입니다. 우리는 마블의 전작들을 통해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가족을 이룰 수 없다는 공허함을 감추지 못하는 나타샤의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마블 스튜디오가 그녀의 솔로 영화를 개발할 때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이겠죠. 결국 11월을 통해 유일하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어벤져스 멤버들과의 관계도 산산조각 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나타샤가 자신의 또 다른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가족을 두고 오래전 깨진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설정이 재밌죠? 누구도 나타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그녀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믹스에서 블랙 위도우와 연관이 있는 캐릭터들을 가족으로 묶은 마블의 각색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임무 때문에 꾸려진 가짜 가족, 하지만 부모가 없었던 어린 나타샤와 옐레나는 이 시절 쌓은 경험으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결국
결국 강제로 생이별한 탓에 이들의 마음엔 큰 상처가 남았지만요. 나타샤는 이들과의 가족애를 회복하며 좀 틀어진 사이여도 바라보는 방향만 같다면 묵은 감정의 벽을 허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블랙 위도우의 메시지는 슈퍼히어로 사이의 연대와 상생을 꿈꾸는 MCU의 큰 그림과도 연결이 되죠. 페이지 4의 시작을 여는 블랙 위도우는 마블과 디즈니의 미래 방향성까지 담아냅니다. 블랙 위도우는 2019년에 촬영됐어요.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그로부터 비롯된 미투 운동이 할리우드를 뒤흔들던 시기였죠. 학대받았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캐릭터가 자신과 같은 위치에서 고통받은 이들을 구하고 해방되는 블랙 위도우의 스토리는 실제 할리우드의 변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물들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나타샤와 옐레나, 멜리나 모두 레드룸의 산물이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별 캐릭터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낀 스토리에서 앞으로 마블과 디즈니가 추구할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옐레나를 비롯한 위도우들, 자신의 다음 타자 세대에 이들을 구원한 나타샤, 그녀가 아주 멋진 바통 터치를 하며 페이즈 4의 막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여러모로 마블의 고민과 정교한 설계가 엿보인 작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